안녕하세요. 로하스홈스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 특히 목조주택 계약에서 자주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조주택을 계약할 때 설계 도면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평당가 계약을 하십니다. 즉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만 정하고 계약부터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주 입장에서는 애초에 들었던 금액보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 하면서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설계 전에 평당가 계약을 하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하는 방법과 노하우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당가 계약의 특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당가 계약은 건축비를 단순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건축주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공사에서 말하는 평당가는 순수 건축비일 뿐이고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기본 사양이 아니라서 추가 비용입니다. 부대 공사는 별도라서 별도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약 당시와 최종 비용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중간에서 발생되는 그런 추가 비용들을 줄일 수 있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건축 계약 시 건축주가 모르는 추가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계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평당가 계약서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포함 항목은 구조재, 지붕재, 단열재, 외장재, 창호재, 내장재, 전기, 설비, 기본공사 등이고 제외 항목은 데크, 담장, 조경, 정화조, 상수도 및 전기 인입, 시스템 에어컨, 싱크대, 붙박이장 등 가구류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에 자재 스펙으로 정리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처럼 포함, 제외 항목이 명확해야지만 분쟁이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 옵션을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국산 창호, 중급 타일, 합판마루 이런 식으로 표현만 하면 시공사와 건축주가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브랜드명, 제품명이 명시된 자재 스펙서를 계약서에 첨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명확히 적어야지만 건축주가 업그레이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대공사의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주택의 경우 부대공사에서 추가 비용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 공사비에는 정화조 설치, 상수도 및 전기 인입, 토목공사, 석축, 옹벽, 주차장, 데크, 조경인 공사에 관한 견적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부대공사가 포함인지 별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포함이라면 금액까지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꼼꼼히 계약을 해도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추가 공사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절차입니다. 계약서에 반드시 다음 조항을 넣으시면 좋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건축주의 서면 동의를 득한 후 진행한다. 이 조항이 있으면 건축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공사 비용은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건축주가 모르게 비용이 불어나는 일을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착공 전에 반드시 최종 확정 미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자리에는 설계 도면, 자재 사양, 계약 내용을 전부 대조하면서 변경 사항을 정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계약 당시와 실제 공사 내용이 달라지는 일을 방지할 수 있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목조주택에서 설계 전 평당가 계약을 하더라도 평당가 포함 제외 항목을 명확히 하고 표준 사양서를 문서화하고 부대공사 포함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추가 공사 승인 절차를 계약서에 넣고 착공 전 최종 확정 미팅을 거치면 공사 중 예기치 못한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팀장님, 저희 이모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 비용이 한 2억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은 그 공사 비용을 믿지 않고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어디에서 막 들었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뭐 시공사에서 2억 정도 얘기를 하면은 정말로 한 3억 정도로 예상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이제 큰 회사들, 저희들처럼 메이저 회사들인 경우에는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자재 스펙스를 표준 계약서에 첨부해서 드리다 보니까 건축주께서 그레이드업을 시키지 않는 이상의 추가 비용은 또 예상치 못한 그런 추가 비용들은 발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작은 업체들은 저희들이 어찌 보면 시공 실적이 경쟁력이라고 하면 작은 업체들은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서 계약하는 것이 어쩌면 경쟁력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작은 평단가로 계약을 해놓고 중간에 도중에 이것도 추가입니다, 저것도 추가입니다 하는 경우가 저도 주변에서 들어보면 꽤 많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곤 했었거든요. 아마 그런 이유에서 나오는 그런 건축주들의 의견일 수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그렇지만 않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고 또 오늘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만 잘 지키신다라고 하면 그렇게 두려움 없이 편안한 가운데에서 공사비를 계획했던 만큼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집 짓기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은 건축주분들의 평생 꿈이 담긴 집입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결국 건축주 자신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신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집 짓기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